2022-23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김은지 선수 대 김형우 선수의 대국 보내드립니다. 홍우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익팀에는 2명의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은지 선수와 김채영 선수인데요. 지금 이 두 선수가 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채영 선수는 예전부터 상위권 여자 기사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김은지 선수 또한 포스트 최정이란 말처럼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고 또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은지 선수가 김형우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대회 정보부터 함께 보시죠. 대회 방식은 국내 10개 팀이 양대 리그이고요. 정규리그 10라운드, 인터리그 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1,500만 원이 수여되고요. 대국 규정은 피셔 방식이라고 하죠. 대국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20초가 주어집니다. 오늘 대국하는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이고요. 김형우 선수는 1988년생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김은지 선수는 5승 4패, 김형우 선수는 3승 2패로 시작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그렇게 나쁜 출발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선수의 랭킹은 김은지 선수 94위, 김형우 선수 51호. 또 첫 대결이긴 하지만 김형우 선수는 사실 바둑리거이거든요. 바둑리거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바둑리거를 상대로 어떤 바둑을 주어갈지 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판입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상위의 기사인 김형우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자 생각 시간 20분, 매 착수마다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김형우 선수의 흑번, 김은지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퓨처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김형우 선수는 지금 바둑리그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시즌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종반까지 상당히 우세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좀 아깝게 역전을 당한 또 그런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선수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은지 선수가 바둑리거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두어갈지 이걸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은지 선수가 올해 이미 바둑을 많이 뒀는데요. 15승 11패로 좀 이미 승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네, 또 김은지 선수 하면 작년 일이 또 생각이 많이 나는데, 작년에 바둑을 엄청나게 많이 뒀었죠. 작년 몇 판 정도를 뒀었죠? 170판 원저리 뒀었던 것 같고, 또 승이 한 120승 가까이 해서 아마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죠.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여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판수를 소화해도 지치지 않는가 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체력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어야 이렇게 롱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은지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인류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도 정말 필수죠. 그렇죠. 일단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서로 3-3을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초반을 시작합니다. 아마 인공지능 이후로 제일 많이 두어가는 수법은 3-3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뭔가 화점에 하나 돌이 있으면 빨리 저기를 좀 들어가고 싶어요. 네, 웬만해서는 3-3을 들어가는 게 인공지능 이후에는 악수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3-3을 일단 파놓고 이제 진행되는 초반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상기와 자상기가 똑같은 모양이 나왔네요. 근데 지금 백은 여기가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늘어가서 이렇게 정석을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늘어가게 되면 흙도 같이 들어갔을 때 흙은 여기 세력이 그래도 보존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백은 이 세력이 흙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아무래도 좀 세력이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견제를 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두어가기보다는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늘어서 상변을 지켜가면서 여기 흙 5점을 좀 약하게 만드는 수법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실전에도 단수치는 선택을 했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 좌상기도 흙이 단수치고 느는 거는 조금 별로일까요? 아니요, 지금 백이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여기를 젖혀가서 막을 때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은 여기를 끊는 것과 축으로 잡는 것이 맞복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늘어서 받아야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단수치고 느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보강해놔도 백의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을 지우면서 흙의 실리를 많이 얻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한 수고요. 하지만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 백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두어서 여기 세력을 토대로 이 5점을 좀 압박하는 작전을 선택하겠죠. 날짜를 두고 백도 뭐 공격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이렇게 보강해 놓고 아마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둔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서로 쌍방호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는 나를자를 두어서 우변을 조금 키워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우변에 삭감을 해갔는데요. 지금 둔 저수는 이제 흙이 만약에 다가서게 된다면 한 칸으로 벌리는 게 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어릴 때 바둑을 배울 때 1, 2 미전이라고 배웠는데 저렇게 되면 좀 한 줄 좁아지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흙이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다라면은 김은지 선수는 여기보다 한 칸 더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돌이 없을 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날짜를 둬서 이런 진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둔 것은 흙이 여기를 벌려도 어차피 여기에 집이 나중에 여기를 뛰어가게 되면 별게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흙이 여기가 별게 없기 때문에 물론 나도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2칸을 벌릴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지금처럼 한 칸을 벌려도 흙이 여기가 워낙 별게 없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여기에서 집을 짓기보다는 여기의 우변을 견제하면 된다. 의도 자체가 여기서 어떤 집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우변을 견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작전을 여기가 이렇게 빠져 있음으로써 충분히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판단이 정확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벌려가는 거는 뭐 사실 흙이 여기서 여기를 벌리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 벌려간 거는 정수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김은지 선수도 여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뛰어가게 되면 여기가 다 깨지기 때문에 크게 별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흙 입장에서도 평소에는 이런 걸 붙여서 백에게 이렇게 머리를 세워주는 것이 백에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적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한 칸으로 굉장히 좁은 모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이렇게 두텁게 해주면은 이게 좀 중복이다. 이래서 이 교환이 악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또 맞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흙도 이렇게 띄어서 여기 이렇게 보강해 놓으면은 이 백을 물론 이 백이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지만 여기를 공격을 엿보면서 만약에 백이 받아주게 되면 다시 또 하변을 이렇게 키워가는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큰 모양은 없어졌지만 다시 하변에서 모양을 키워가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이제 우하귀 쪽을 두지 않고 우변 쪽으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요. 좀 공격을 하고 싶다는 뜻일까요? 네, 일단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수법이 나왔고요. 흑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우변 모양이 여기 한 칸 띄는 것 때문에 별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고 싶은 모양은 아닌데 일단 김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세 점을 조금 더 압박하겠다. 그냥 살려주면은 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해서 아무래도 이득을 취하는 작전을 갖고 싶다. 이런 선택을 했고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 날짜 둔 것도 여기 찝어지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게 호구 쳐지는 모양이 나중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흑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보강이고요. 그런데 저기를 붙여갔습니다. 백은 늘어줘야 할까요? 일단 백이 만약에 늘어주게 되면은 흑이 이렇게 계속 밀어가게 되면은 하변 흑집도 상당하거든요. 또 여기 백의 세력이 아무래도 여기 흑이 이렇게 두텁게 보강해 놓은 거에 의해서 좀 견제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젖혀서 일단 싸워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흑도 여기를 끊어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흑도 여기 4점이 좀 두터워 보이지만 그래도 모양이 엷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당연하게 젖혀갔고요. 흑 입장에서도 저길 붙인 이상 뒤로 받는 거는 좀 이상할 것 같고 바로 끊어가는 전투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 다시 늘어가게 되면은 애초에 여기를 붙이고 는 게 아니라 그냥 날짜를 둔 것보다 백을 더 두텁게 해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끊어가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저는 저 형태에서 이렇게 바로 싸움을 걸어가는 진행은 처음 보거든요. 이 싸움 둘 다 괜찮은 걸까요? 일단 백 입장에서는 흑이 아무래도 먼저 싸움을 걸어온 입장이고 또 백이 여기 날짜를 두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이 싸움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김영우 선수도 여기를 마름을 두는 수법이 원래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왔다. 이 싸움은 그래도 내가 좀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후의 수순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싸움입니다. 네,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가네요. 일단 인공지능은 여기서 단수 친 걸로 그냥 늘어서 백이 만약에 축으로 잡으면 여기를 축머리를 이렇게 써라. 이런 어려운 수법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김영우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 백을 좀 노리는 작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은 선택하기 싫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작전을 선택합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바둑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전투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김은지 선수도 여기를 쭉 빠져나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엿보고 있죠. 여차하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는 게 워낙 흑 입장에서는 통렬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해야 된다. 보강할 때 어차피 내가 여기를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흑도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호구 쳐서 선수로 여기를 보강을 해놓고 막아가야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전에 여기를 이어갔습니다. 두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백이 밀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왜냐하면 흑이 여기 끊어가는 약점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막아가도 바로 여기를 끊어가고 이렇게 빠져가게 되면 여기를 잡는 것과 축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밀어가면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 사실 흑이 백을 끊어서 과연 이게 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저기를 호구를 하나 교환을 해두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모양이다 보니까 실전에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양이 좀 나쁘다고 보고 두텁게 이어두는 작전을 선택했는데 일단 하변을 백이 밀어가게 되면은 흙이 모양이 살짝 무너진 느낌은 듭니다. 실전에 저곳을 밀어 두었는데요. 얼핏 봤을 때는 또 두 점머리를 맞으면 좀 아파 보이거든요. 네, 김영호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길 그냥 있게 되면 백이 여길 빠져나오게 되면 내가 너무 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5점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길 밀어서 젖힐 때, 젖히고 늘 때 여기를 축으로 잡히는 거는 보강을 했으니 하변을 계속해서 추궁하겠다. 이런 작전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흙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는데 백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 흙 모양을 좀 견제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이렇게 뛰어서 이 104점에 대해서 준엄한 추궁을 하지 못한다면 흙 입장에서는 여기도 살려주고 또 여기까지 다 지워지게 되면 여기서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초반부터 때이르게 빚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우변의 백 모양은 좀 좋은데 반해 중앙 흙 모양은 좀 어설퍼 보이긴 하거든요. 네. 언제든지 이런 데 끊어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흙 모양이 완벽한 모양은 아닙니다. 하변에서 흙이 조금은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은 그냥 저렇게 날일자로 두어서 살아두기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일감은 여기를 넣는 게 일감인데 늘고 여기를 넣을 때 날짜가 없죠. 이렇게 띄어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게 일감인데 김은지 선수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약점을 내가 노릴 수가 없으니 날짜를 두고 추후에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이 흙을 양분해서 오히려 흙을 압박하는 작전을 선택하겠다. 만약에 흙이 이 약점이 두려워서 여기를 호구로 이렇게 받아두면 그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 약점도 흙이 후수를 보강하게 하고 나는 여기를 두텁게 나왔으니 내가 만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흙은 계속해서 중앙 약점을 보강하기보다는 조금 더 백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하변백을 너무 쉽게 살려주게 되면은 바둑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을 좀 쌈짓뜨게 만들고 두텀을 얻겠다 이런 작전인데 사실 이 작전이 백이 그냥 날짜로 살아만 두더라도 이 흙이 세력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데를 끊어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 흙과 이 흙이 양곤마처럼 좀 느껴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이 좀 쉽게 살아만 두더라도 이 싸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백이 편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체로만 보면은 이 젖히는 교환은 사실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김은지 선수는 이렇게까지 교환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 끊는 약점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끊으면 여기 장문을 씌워서 잡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환이 없으면 끊어갔을 때 어쨌든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가 확실히 정리를 하겠다 하고 이제 선수를 잡고 다른 데를 두어 가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중앙에 먼저 오는 자리가 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런 교환도 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김은지 선수는 이 전투의 흐름이 좀 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전에는 중앙을 끊어가는 것이 아닌 이제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조수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흑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호구 친 거로는 빠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여기 단수 치니까 이을 때 이걸 계속 젖혀가게 되면은
흙 모양이 너무 우영이 됐습니다. 여기 단수 치고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데 백은 중앙의 모양이 굉장히 당당한 반면에 흙은 여기 모양이 조금 쭈그러든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런 데를 찝히게 되면은 이어야 돼서 사실상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흙 입장에서는 이 백 두 개를 끊어가면서 어떻게 전투를 만들어간 상황인데 백이 여기 중앙에 두텁게 진행이 됐고 하변도 여기 나를자 달리는 것과 여기 느는 것을 맛보기로 거의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좀 이 전투를 통해서 손실을 좀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흙 모양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모양인데요. 근데 김은지 선수는 저기를 그냥 가만히 이어줄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일단 끊어갔다라는 거는 이을 때 단수까지 치겠다는 얘기겠죠. 네. 흙이 이렇게 양단수를 하게 되면 따내고 되따낼 때 여기를 끼워간다. 흙이 여기를 끊어도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면 다시 여기 이렇게 잡아가게 되면 연결이 된다.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를 공짜로 단수 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오히려 이제 와서 김은지 선수의 노림은 이 흙에 대한 그런 공격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흙이 여기를 계속 날짜에서 백을 압박한다면 같이 늘어서 받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흙이 여기 한 집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흙 입장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갔는데 오히려 흙이 공격을 받게 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좀 많은 피해를 본 걸로 보이거든요. 네, 실전도 3구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흙 모양이 단 3집밖에 없어요. 네, 흙이 모양이 좀 많이 구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벌어진 첫 번째 전투에서 김은지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영호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김은지 선수 대 김영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흙은 계속해서 하변 백을 공격을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흙 입장에서 그냥 여기를 날짜를 달려서 추궁을 하게 되면 여기를 늘었을 때 여기 약점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지금 이 돌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내가 분명히 추궁을 하려고 두었는데 백이 너무 손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를 추궁하기 전에 미리 이 교환을 통해서 백의 진출로를 막아놓고 그때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사실 백 입장에서 여기를 굳이 막을 필요 없이 그냥 날짜로 살아두어도 흙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늘고 막을 때 이렇게 벌려두면은 물론 흙이 여기 귀를 챙기긴 했지만 백이 중앙에서 얻어낸 두터움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사실 이 진행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그냥 막아둔 걸로는 여기 타협을 했어도 충분했던 자리였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하변이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이제 저거까지 받아둔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변에 연결을 하는 수단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일단 이 흙이 100% 완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이 돌을 살리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데 늘고 이을 때 여기를 찝어가는 게 거의 사실상 이 모양에서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삶에 막아도 뭐 이렇게 살면
사실 삶에 문제는 없고 더 확실하게 둔다면 끼워 이어서 이을 때 단수 치는 게 어차피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손을 빼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할 때 여기 끊어가게 되면은 끊어도 여기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양단수로 때릴 수가 없죠. 때릴 때 됐다내게 되면. 그래서 거의 선수라서 삶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데 하지만 백도 여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데를 막히고요. 단수 칠 때 이런 데 붙여가게 되면 그래도 좀 백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흑에게 두터움을 어느 정도 내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흑이 다시 귀를 압박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면은 백이 그래도 여길 막아둔 걸로는 그냥 살아두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나는 백도 살기 위해서 저곳을 끼워 두었습니다. 네, 일단 흑도 이어가겠죠. 이어가게 되면은 아까 했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교환들이 사실 백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안에서 살려는 용도지만 흑은 중앙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양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너무 하기 싫은 교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쌈지를 뜨는 것 자체가 원래는 백이 굉장히 괴로운 모양이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전투를 통해서 백이 상변에 중앙에서 굉장히 좋은 모양을 얻어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기만 하면 백이 6집 정도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을 이어두지 않고 이제 귀 쪽으로 밀어갔는데요. 저기 두 점머리를 때리는 수와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김영호 선수는 여길 받으면은 그때 여길 밀어가겠다. 여길 원래는 끊는 약점이 있었는데 이 돌이 옴으로써 끊는 약점이 없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되죠? 흙이 여기를 막게 되면 여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찝어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를 끊는 약점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끊기게 되면 이 흙이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해야 하는데 그때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넘어간 결과가 돼요. 그리고 흙이 만약에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계속해서 치박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흙이 차단을 하면 끊어가고요. 단수 칠 때 이게 축처럼 보이는데 절묘하게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여기가 걸려서 이게 축이 아니에요. 오히려 흙 6점이 잡히게 됩니다. 네, 저 치받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네요. 네, 아마 김영호 선수가 여기에 대한 수익기가 100%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를 밀어간 것 같아요. 근데 김은지 선수 바로 젖혀가는 수 선택을 하죠. 만약에 김영호 선수 의도대로 여길 막아갔다면 사실 여길 젖혀서 흙이 바둑이 굉장히 풀렸었는데 여길 젖혀간 수가 김영호 선수의 실수를 좀 꾸짖는 한 수였어요. 이거 찝어가면은 흙이 지금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김은지 선수 정확하게 두어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김영호 선수가 여기 우중앙을 버리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를 끊어가면 더 이상 살려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따낼 때 여기를 막아가게 되면 흙이 하변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계속 씌워가면 중앙이 거의 잡힐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진출하기가 어려워서 그 말뜻은 여길 끊어가면 단수치고 여길 버리겠다. 지금 잡혔거든요. 이어도 끊고 여기를 이어도 여기 끊어가면 이게 축이 안 됩니다. 여기로 쳐도 나가고 여기로 쳐도 나가기 때문에 축이 안 되는 모양이라서 잡혔는데 이렇게 잡히게 되면 지금 여기가 흙이 공격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백이 한 35집 정도의 대가가 나버렸어요. 김영호 선수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중앙을 버리는 대가로 좌하기에 102점은 잡을 수 있지만 딱 봐도 일단 크기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김영호 선수가 여기를 찝혔을 때라도 냉정을 찾고 여기를 보강하고 일단 뭐 하변은 그래도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살려놨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백이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집은 집대로 많고 이 약했던 돌들이 이 흙을 잡으면서 전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니까 흙이 여기 이렇게 쌓아놨던 세력들이 오히려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약해져 버렸어요. 이 바둑 이거 김영우 선수가 뒤집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집 차이는 20집 가까이 벌어졌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김영우 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좀 어떤 부분을 노려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집을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흙이 15집, 10집, 20집. 여기는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도 20집, 45집에 여기가 한 10집. 흙이 한 50여 집 정도, 55집에서 한 50집 정도로 보여지고요. 백은 여기가 10집.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집이에요. 그럼 백은 45집이고 흙은 55집인데 보시면 백이 여기를 이렇게 밀고 이런 데만 띄어도 이 상변이 이거 뭐 몇 집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변부터 뻗어져 나오는 이 중앙에서 백의 모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도 흙이 좀 역전을 노려봐야 된다면은 아직 그래도 여기가 있고 이런 데를 끊어가는 약점이 아직은 그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백에게 좀 이 약점을 노릴 수 있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진행으로 이 바둑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김은지 선수는 중앙 약점만 좀 보강해 가면서 집을 정리해 나가면 되겠네요. 네, 김은지 선수도 사실 이렇게 둔 것도 이걸로는 사실 이런 데까지 달렸어도 절대 잡힐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은지 선수도 바둑이 워낙 많이 좋으니까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이러고 그걸 막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또 좋은 진행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집 차이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저기서 대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정도 차이라고 느낄까요? 이게 18집 반이면은 사실 너무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반면으로 10집도 넘게 백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정도 차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백 입장에서는 지금 두어가는 수법들만 봐도 저희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두텁게 두고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흙이 이 한 점을 어떻게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일 두텁게 뒀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그냥 끊기지만 않으면 이긴다. 어떤 사고만 안 나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두텁게만 두고 있죠, 그냥. 정말 끊어지지 않게만 두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에 저렇게 두는 게 좀 머쓱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그냥 뛰었어도 충분히 백의 상변에서 어떤 집을 얘기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냥 늘어서 나는 뭐 별로 욕심 없다. 조금만 챙긴다. 이런 작전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변에 잡혔던 것들이 왜 김영호 선수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상황이냐면 원래 만약에 흑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살아있게 되면 흑이 이런 데를 마늘모 드는 게 여기를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면서 백이 받아주면은 이렇게 끊는 게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또 설령 백이 여기 끊는 약점이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부강을 하게 되면 마늘모를 두고요. 이렇게 날짜를 둬서 이 전체 백도 계속 공격할 수가 있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변이 다 잡히고 나니까 흙이 여기를 이렇게 마늘모를 두면 그게 무슨 수냐?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끊어도 어차피 여기를 끊어가게 되면 여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끊겨도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하변 잡힌 게 김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하변 집도 집이지만 정말 중앙 두터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지금 우상귀를 젖혀 이어가면서 집으로 최대한 버텨가고 있는데 저거는 받아주지 않겠죠. 네, 아무리 유리해도 저기까지는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끊어 먹는 거는 사실상 끝내기이기 때문에 끊어 먹어도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그냥 띄어서 받아두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김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집으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한 집 한 집이 정말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지금 젖혀 있는 게 만약에 김영호 선수가 유리한 입장이면 고맙다. 여기 두텁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집이 한 집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먼저 젖혀 이어서 백에게 제발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유리해도 여기는 안 받겠죠. 수순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흑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역전을 꾀해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뭔가 갈수록 중앙 백도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영호 선수가 지금 집을 세보면 아까랑 여기가 한 10집, 여기가 20집, 10집, 그리고 여기가 20집 해서 흑은 한 60집 정도 20집, 10집, 10집, 20집 해서 한 60집 정도가 되고요. 백은 여기가 10집, 여기가 35집, 45집에 여기가 5집, 50집에 이 모양입니다. 근데 흑이 반면 10집 앞선 와중에 이 모양인데 사실 이 모양은 백이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 10집이 아니라 한 20집 정도도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 사실 이 바둑이 어떤 일로 역전이 되기는 좀 어렵고 어떻게든 여기 약점을 아직 백이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물론 당장은 아무 수도 없습니다. 흑이 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아무 수도 없지만 이런데 흑돌이 계속 오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이렇게 좀 성동격서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는 척 하면서 여기 약점을 노리는 작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마지막 남은 좀 찝찝했던 자리마저 보강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흑이 역전을 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김영호 선수도 아마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냉정하게 끊어가니까 사실상 집으로는 몇 집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길 끊어가니까 사실상 좀 희망이 좀 없어졌다. 여길 끊어가는 순간 좀 체념을 했을 것 같아요. 김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게 15집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바둑이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사실 좀 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둑이 있는 반면에 이 바둑은 너무 지금 바둑이 다 정리가 됐거든요. 너무 장 끝내기만 남아서 이 바둑이 역전이 될지 아무래도 역전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오늘 이 대국을 승리를 하게 된다면 퓨처스 리그에서 6승 4패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기사를 상대로 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두고 있는 김영호 선수는 바둑리거 선수로서 또 굉장한 실력파 기사거든요. 이런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완승을 거둔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원익의 퓨처스 리거들이 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이제 팀 승수는 좀 적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호흡도 맞아지면서 괜찮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팀전은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자기가 못할 때 또 다른 팀원이 해주고 다른 팀원들이 또 잘할 때 또 좀 받쳐주고 이런 부분이 잘 맞아야 되는데 원익이 지금까지는 약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선택하는 수 하나하나가 다 너무 안전한 수들이네요. 김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상대가 어떻게든 좀 싸워주면 고마운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를 두 선수 모두 모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텁게만 두고 있으면은 정말 깝깝합니다. 또 바둑을 지더라도 뭔가 내가 두고 싶은 바둑을 두고 이제 지면은 좀 괜찮은데 이런 흐름으로 지게 되면은 좀 너무 허무하거든요. 네, 승부사로서 제일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렇게 아무 힘을 써보지 못하고 지게 되면은 좀 본인의 그런 자신감도 많이 하락이 되고 또 그 반면에 이렇게 만약에 완승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 너무 뿌듯하죠. 네. 저기를 지금 호구를 쳤는데요. 저 수는 어떤 의도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활을 노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마가가도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늘어진 패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흑은 두 수고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수를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런 끝내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벌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김은지 선수는 정말 단 조금의 찝찝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좀 재밌는 수네요. 사실 이렇게 했어도 흑이 이 늘어진 패를 노리는 거는 사실 뭐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완벽하게 해서 그냥 수상전으로 잡아버리겠다. 이런 작전이네요. 제가 상대였으면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뭐 진짜 그냥 던져버리고 싶죠. 김영우 선수도 이번에 바둑리그에서 신진서 선수와 거의 종반까지 대등할 정도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좀 성적이 본인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퓨처스 리그를 등판하면서 아무래도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둑을 좀 지게 되면은 좀 본인으로서도 내상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김영우 선수도 역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좀 놀라웠던 게 김은지 선수는 아직 경험도 조금 적고 어린 선수인데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나 좀 놀랍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은지 선수가 평소에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작년에 또 그렇게 많은 대국수를 치르면서 어떻게 해야 좀 바둑을 이기는지 이기는 법을 그래도 본인 스스로 조금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바둑을 끝내려 하기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게 두고 있으면은 상대가 더 괴롭다라는 거를 많은 대국과 엄청난 공부량으로 좀 배웠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깨우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정말 이제 와서는 역전할 곳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김영우 선수가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를 빼고 흙이 한 10집 정도 우세하다고 했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7, 11, 17, 20집이 넘는 집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백이 반면으로 10집에다가 덤까지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되면 거의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도 그냥 다 물러나 주네요.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좋은 내용을 두어 갔다는 거를 이희성 감독이 아마 잘 봤기 때문에 바둑리그에서 기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바둑리그에서 김은지 선수가 물론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좋은 내용을 보여준다면은 바둑리그에서 계속해서 또 팬분들께 보여지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자 선수들이 바둑리그에도 많이 출전을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최정 선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노력만 한다면은 남자 선수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최정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여자 선수들도 충분히 바둑리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았음을 또 이 바둑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뭐 더 이상 이제 백이 위험한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집으로도 뭐 이미 역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곧 종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백이 마지막 남은 큰 자리인 우상기를 이어가면서 이제 흑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를 거두게 됐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백 불계승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하변에서 정확한 판단을 보여주면서 한순간에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후에도 또 정확한 마무리를 하면서 흔들림 없이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바둑리거인 김영우 선수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지켜봤었는데요. 그 김영우 선수의 좀 수익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들어서 대마를 잡아서 한순간에 바둑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얼마나 발전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홍무진 해설위원, 저는 김다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